안녕하세요. 진정토크입니다. 요즘 진정토크가 조시철 목사님과 이 사진으로 보는 역사 진실탐구 여기에 지금 몰두하고 있습니다. 좀 다채로운 진정토크를 준비하고 있지만 일단은 중요한 사안들, 특히 이제 올해가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또 다큐멘터리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왜곡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지금 계속해서 조시철 목사님과 함께 사진으로 보면서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시철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게 달라진 스튜디오에서 네. 오붓하게 하니까 네. 좀 환경은 좀 많이 변화가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예. 오늘은 어디부터 시작을 할까요? 예. 어저께 이제 유학을 가셨잖아요. 그렇죠. 네. 유학을 보냈죠. 또 이승만 박사도 거기에 제가 대비해서 유학을 가는 장면까지 또 이렇게 했죠. 예,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준장으로 드디어 별을 예. 달고 예. 미국으로 그 유학팀 몇 분이 같이 가신 것 같아요. 그때 그 이끄는 예. 리더로서 예. 이제 미국으로 예. 대망의 예. 유학을 떠나십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 박정희는 만주를 유학했고요. 일본 육사를 유학했습니다. 그러나 국비 이승만 박사께서 자기도 선교사들 도움을 통해서 미국 명문대학에 약 5년 유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를 특별히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박정희 그 장군은 자기 돈으로 공부를 하지는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다 장학금을 받고 예. 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예. 그렇게 대접받으면서 유학을 쭉 하셨습니다. 네. 결국 이제 국제전쟁이 인재전쟁이라지 않습니까? 네. 결국 선교사들이 당대의 최고 인재 이승만을 키워서 나라를 세웠고, 또 국비 이승만 박사께서도 많은 인재들을 키워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박정희라는 인물이 또 탁월하게 키워지는 과정을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는 항상 자기도 선교사를 통해서 발굴되고 양육되고 키워졌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에 아주 생명을 거신 분이 이승만 박사님이십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예. 작은 이승만 박사님, 이승만 국부, 예. 건국 대통령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게 작은 동으로 만든 상인데, 이 이승만 대통령의 제대로 된 동상을 지금 우리나라에 제대로 세워놓고 있지를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런 작은 상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그 조국에 대한 헌신 때문에 오늘날의 이런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는데 너무 배은망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도 되는 것인가, 저는 한탄을 합니다. 예. 그래서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철저히 대남공작적인 의도적이고 조직적이고 조작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반드시 바로잡아서 맞습니다. 그 대한민국 역사를 명백하게 바른 역사인가, 이거를 명백하게 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미래 발전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합니다. 네. 예. 자, 박정희 준장이 유학 가가지고 이제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사실 이미 포병 천재이기 때문에 박정희 준장은 워낙 또 학습 능력이 있을 거 하니까 그거보다도 중요한 건 미국 문화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 중산층 가정에 살면서 그 문화를 배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박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어려서부터 미국식으로 키울 수 있었던 거죠. 가정 분위기도 그렇고 유효사와 그렇고. 그래서 이런 미국 문화들을 이 박사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미국식 이런 그 자유민주주의를 꼽힐 수 있는 그런 이제 직접적인 체험을 한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6개월 동안 생활했는데요. 아주 청렴결백하게 모범적인 생활을 합니다. 유학 기간이 사실은 좀 짧았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과정이 그러니까 할 수 없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유일한 컴플렉스가 있다면 영어입니다. 예.
그래서 수학의 천재기도 하고 뭐 예능의 천재고 정말 다방면에 그분은 시인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림도 잘 그리시고 작곡도 하시고 예. 네, 근데 워낙 다방면의 그 예술적인 소양도 풍부하시고. 근데 이제 국부 이승만 박사가 워낙 탁월한 영어의 그 참 위인이다 보니까 박정희 준장도 6개월 동안 영어를 배우려고 무척 열심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박정희는 이제 그런 유학을 통해서 동양의 나폴레옹, 프랑스와 같은 그런 이제 그 선진 강대국에 대한 어떤 꿈을 또 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준 통역장교가 조성규 대입니다. 네. 예, 저기가 이제 원주에 네. 나여실이라는 여자 선교사님들이 해방 후에 다시 오셔서 우리 조선 청년들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렇게 잘하는 청년들이 이제 건국의 과정과 6.25 동란 때 많이 활력을 했죠. 그 중에 저 맨 위에 오른쪽에 제가 보기에 이제 왼쪽에 계신 분이 조성규 대이십니다. 나중에 연세대학교 영문과 교수를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네, 안경 끄신 분. 비석 그 옆에 계신. 예, 맨 끝에. 맨 끝에. 예. 그래서 이분이 무엇보다도 6개월 동안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지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잘 아는 분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유학을 마치고 1955년도에 제1군 사령부 상군단 5사단장에 취임하십니다. 사진을 딱 봐도 지금 제일 체구가 그러면요. 작으시거든요. 그래도 자세가 아주 완벽하죠. 예. 네. 아주 정말 단단해요. 예, 아주 뭐 한치의 빈틈이 없고요. 실수가 없고 청렴결백하시고 예, 그러니까 저런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옆에 계신 분이 송효창 장군님이십니다. 군단장. 네. 왼쪽에 계신 분이요? 예. 저 박정희 대통령 오른쪽이죠. 등치 크신 분, 안경 쓰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에서 보면 화면에 보면 왼쪽이고, 예, 박정희 대통령 오른쪽. 그래서 55년 11월 3일 날 세 번째 또 만나십니다. 오른쪽에가 이제 국부 이승만 박사님이시고요. 악수를 하는. 예, 악수하는 장면이죠. 그 옆에가 정일권 참모총장이고요. 지금 악수하는 장면입니다. 요거는 사진이 아니라 제가 동영상을 찾아서 캡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동영상의 짧은 그 그렇죠. 화면이네. 그래서 동영상 곧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이렇게 캡처해가지고요. 액자로 만들어서 2013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자카르타 방문하셨을 때 제가 경호실 통해서 선물로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좋아하시고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해서 이런 설명해서 드린 그런 또 기억이 있습니다. 예. 자, 요게 이제 그 당시 기록 영상이거든요. 네. 한번 같이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네. 날로 비약하는 우리 공군은 11월 초하루 새로운 2개 비행단을 창설하고 지금 시청자분들은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다수 참석한 가운데 대구 동천비행장에서 그 위용을 크게 자, 과시했습니다. 이제 군부대를 방문. 손을 이렇게 주무르시죠? 예, 그게 이제 한성 감옥 때 이제 고문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춥거나 긴장하시거나 하면 이렇게 손을 주무르시는 버릇이 있습니다. 또 이과에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 인제 관대리에 도착하셔서 일군 사령부 상군단 방문. 악수하시죠 지금? 예. 그 당시에 그 박정희 준장께서 인제에서 근무 중이셨나요? 그렇죠. 오사단장으로요. 네. 자, 여기 또 나옵니다, 이제. 경례 받으시죠? 자, 여기. 예, 가운데 계시죠? 네. 예, 아주 완벽한 자세로 경의를 표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내를 받으시면서 불순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온종일 3군단의 군사훈련 및 대민간 사업 등 재반 실정을 상세히 지찰하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든든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전방이나 가까운 곳인데. 네. 그러니까 이 표정 보세요. 네가 박정희야? 유학 잘 갔다 왔어? 열심히 해서 나라 살려? 아주 흐뭇해하시고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박사님이 천재라는 거를요.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계속 느끼는데 요 사진에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김일평 교수님이십니다. 커네티컷.
근데 이분도 이제 이 박사님이 유학을 보내셨거든요. 52년도에 이분이 벤프리트 장군 통역을 합니다. 네. 그때 이 박사가 통역하고 나오는 김평일 대위에게 너 참 영어 잘한다. 유학 가라. 유학을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예.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네요. 제가 이제 했나요?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러셨습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만에 또 다른 장소에서 벤프리트 장군 통역을 이 김일평 대위가 또 하는 거예요. 아까 김평일이라고 하셨는데. 헷갈립니다, 얘기는. 네. 그때 이제 또 기억하시고 왜 안 갔느냐. 그래서 어떻게 1년 만에 처음 본 사람을 저렇게 기억하실까. 그러니까 이 박사님은 인재라고 하면은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키우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제가 배웠던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을 살려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56년도에 2월 달에 폭설이 와가지고요. 네. 59명의 일개 중대가 사망을 합니다. 네, 지난번에 다뤘습니다. 예, 참 다뤘죠? 그래서 이제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제 심사를 받으러 가죠. 예. 그때 이제 예편을 각오하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승만 박사님께서 책임을 다 져야 되니까. 예. 네. 그때 이제 이거는 인재가 아니라 전제지변이야. 인재를 함부로 죽이면 안 돼. 살려주시죠. 그래서 아마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폭설 사고로 상과 벌을 동시에 받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벌을 받았지만 그 일 처리를 또 잘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져서 57년도에 칠사단정으로 전보를 가시죠. 그리고 육군대학에 입학을 이제 시켜주십니다. 이 박사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번째 살려주는 사건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결정적인 계기에. 예.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니까 우리 태극기 집회에 나오신 어르신 한 분이 자기가 그때 그 중화기 중대에 그 연락병이었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일개 중대가 죽었는데 59명만 밖에 안 죽었나? 그랬더니 그게 중화기 중대랍니다. 그래서 59명이 죽었고 자기는 본부에 가느라고 살았다고 해서 이런 현장을 또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군대학에 이제 입학을 해서 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죠. 이게 졸업식하고 육군대학 졸업생 그 준장대 사진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CIA에서는 박정희를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요주 인물로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군부 관심 그렇죠. 인물로. 군부 엘리트니까. 네. 그래서 CIA 파일 사진입니다. 근데 요때부터 이제 요 사진입니다. 그대로 그죠? 그 CIA에서 보관하고 있는 파일의 사진. 근데 그 사진이 바로 육군대학 졸업하고. 근데 이 사진이 또 그 친일파 사진 조작하는 데 이용된 사진이 아닙니까, 이게? 요건 아니고 소장 때 사진입니다. 소장 때 사진. 제가 이제 일부러 비교해서 보여드렸죠. 근데 그 사진이 세상 말로 이제 사진빨이 더 좋으니까 그걸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4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걸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육군대학 졸업하고 이제 그 소장 진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살려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이제 박정희 그 장군은 군부 최고 엘리트로 정말 이제 차세대 선두주자가 되죠. 그러게 되니까 곽영주가 방해를 합니다. 예편을 시키려고, 진급을 안 시키려고. 그때 이제 이승만 박사께서 소장으로 진급을 시켜주시죠. 그게 이제 세 번째 살려주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으로 진급해서 일군사령부 참모장 이제 부임하십니다. 맨 앞에 그 곽영주라는 분은 왜 경무대. 경무대에서 경무대에 이제 그때 이제 곽영주가 경무대 실세로요. 이제 그런 군인사까지도 좌지우지할 정도의 그 실권을 가지고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을 경쟁 상대로 본 거죠. 그리고 군부의 지지를 받는 청년 장교들의 지지를 받는 엘리트니까 경계 대상으로 해서 예편을 시키려고 진급 안 시키려고 지금 저기 거죠. 왼쪽에서 두 그렇죠. 번째 맨 맨 앞에. 앞줄 네. 두 번째
체격이 작으시니까 한눈에 표가 나요. 그렇죠. 예. 우선 이제 태도를 보면 아십니다. 아주 눈에 탁 띕니다. 예. 그리고 이제 59년도에 그 육관구 부사령관을 지내시죠. 그 육관구가 오늘날 수도경비 사령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5.16 혁명을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죠. 왜냐하면 수도경비 사령관으로 부사령관으로 모든 거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그 경험이 됐던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5.16 혁명 때 저 육관구 사령부가 혁명 본부가 됩니다. 이승만 박사가 하야할 때 1960년이죠. 3.15 부정선거가 있었죠. 3.15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3.15 부정선거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가 아니라 부통령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입니다. 이미 조병옥 박사는 그 콜롬비아 대학병원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무투표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관계없는 그런 그리고 이승만 투표죠. 대통령은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그렇죠. 네. 예. 부통령이 이기붕 씨가 맞습니다. 다 저지른 일이고 이기붕 씨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자기 아들 손에 그렇습니다. 죽는 그 비극을 예. 당했는데 예. 그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대통령께서는 바로 그냥 예. 나는 하야하겠다. 그 하야하신 이유가요. 국민들을 다치게 할 수 없다. 그것도 있지만 그거였는데. 이승만 박사의 민주주의 핵심은 선거거든요. 선거 부정을 했다는 거에 굉장히 수치스러움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창피하다고 아주 하야를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보세요. 좌파들의 이 왜곡이라는 게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를 한 걸로 만들었고 전혀 아니시죠.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랬고 그 다음에 쫓겨난 걸로 전혀 아니시죠. 예. 전혀 하야도-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왜곡돼 있고 그렇죠. 이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지하에서 통탄하신 예, 그래서 일이 제가 이제 아닙니까? 나중에 또 네. 시간이 되면요. 4.19의 진실을 또 한번 제가 밝히려고 합니다. 네네. 자, 여기 3월 22일 날 횃불 집회입니다. 이번에 촛불 집회 있었죠? 횃불 집회 있었죠? 똑같습니다. 4.19도 횃불들을 들고 그렇죠. 이게 혁신계 있는 저게 시청 앞에서 좌파들 그렇죠. 네. 예. 남로당 잔당들일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저들이. 그러니까, 물론 3.15 부정선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순수한 프로테스트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이용해서 이 촛불 세력이 난동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혁신계가 3월 22일 날 그 시청 앞에서 이렇게 난동을 일으키고 구호가 뭡니까? 똑같습니다. 보안법 철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정권이 쓰면서 아주 혼란스러웠죠. 심지어 이제 가자 북으로 오라남으로 대남 공작을 통해서 적화 통일의 그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5.16 혁명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5.16 혁명은 바로 이런 혼란과 공산주의 재침공의 위협에 대한 구국운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육관구 사령부가 영등포 물레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5.16 혁명 발상지 기념탑이 있죠. 그리고 박정희 수장의 흉상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습니다. 네. 있는데 이제 좌파들이 저것도 막 훼손을 하려고 난리를 치죠. 그랬을 때 혁명이 일어났을 때 CIA에서 도대체 박정희가 누군지 CIA. 그렇죠. 그래서 박정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찾아라. 누굴 찾았겠습니까? 바로 조선규대입니다. 예. 그래서 조선규대가 박정희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CIA에 이제 보고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학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적 잘 받으려고 컨닝하는데 박정희 주장은 컨닝을 한 번도 한 적도 없다.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 당연한 얘기. 예. 이걸. 그리고 청렴결백했다. 네네. 그리고 모범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박정희 춘장이 유학을 마치면서 자기에게 이 넥타이를 선물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춘장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내가 파티나 이런 때 매려고 한 건데 6개월 동안 영어를 가르쳐주고 도와줘서 자네에게 선물을 준다고 주면서 이게 뭔지 아냐 물어봤다는 거야. 이게 뭡니까?
프랑스 국기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 예. 그래서 이거를 보고 해서 박정희는 믿을만하고 박정희는 공산주의 위협에서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그리고 자유평등 박애와 같은 이런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인물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조선교대회가 그 다음날 다시 또 갑니다. 그 CIA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혁명공학을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뺄 것이나 더할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CIA 담당자에 물었답니다. CIA의 담당자. 이 혁명공학 중에서 당신이 뺄 거나 더할 게 있으면 얘기하라고. 완벽하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게 이승만 박사가 하야할 때의 유지였습니다. 혁명공학이. 그래서 결국 이 박사님이 유학 보낼 때 뭐라 그랬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나라 살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발전하는 과정에 그런 소요 때문에 위기가 닥쳤을 때 결국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혁명을 성공하게 된 거죠. 결국 그 혁명도 그 이승만 박사의 유지를 받은 그렇죠. 셈이 됐군요. 예. 네. 그리고 사실 이승만 박사님께서 백선엽도 야단쳤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데 내가 뭐 했냐? 백인엽이는 뭐 했냐? 쉽게 얘기해서 질서를 위해서 취리 쿠데타를 이런 식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감당할 만한 것들이 여러 가지 부족했죠. 그래서 결국 나라가 혼란해서 정말 적화의 위기에 제2의 남침의 위기에 그 혁명을 성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그리고 이 박사의 유지를 받들어서 놀라운 이걸 한 거죠. 재미난 거는요.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할 때가 44세입니다. 근데 이승만 박사가 1919년 3.1운동을 주도하실 때가 44세입니다. 그래서 요게 필라델피아 미국 독립기념관에서 한인 자유대회를 하면서 이때 대한민국을 건국을 구상하십니다. 앉아 계신 분이죠. 예. 네. 근데 저 의자가요. 조지 워싱턴이 앉았던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보와 같은 의자에 앉으신 겁니다, 지금. 근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지금은 감이 못 앉죠. 국보 1호니까. 근데 저 때만 해도 앉았는데 누가 앉았느냐? 1918년 10월에 체코의 최초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마샤리크가 저기에 앉아가지고 독립 사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앉아서 동양 최초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신 이 박사님이 저기 앉으셔서 오늘날 대한민국 건국 구상을 하신 거죠. 근데 놀랍게 그 나이가 일치합니다. 역시 이 박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던 거는 그 선교사님 도움을 받아서 유학을 갔을 때거든요. 이게 아까 이제 이어지죠. 예, 유학 갈 때 19통의 추천서를 가져갑니다. 그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추천서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제가 간단히 번역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화면을 정지시켜서 여러분들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탄압을 받았고 감옥에서도 그 선교적인 일을 했고 많은 이들에게 모범을 보였고 그래서 미국으로 밀사와 함께 또 교육을 받으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는 경제 발전이니 뭐 6.25 그 전쟁에서 우리를 구해줬느니 아니 그 더 올라가서 그 일본의 압제에서 사실 우리를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되는 미국이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해방시키면서 그러니까 그 모든 우리 역사 근세 역사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준 그 도움과 영향과 그 기여가 엄청난데 지금 이 좌파들의 반미 그걸 보면은 이렇게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조직이죠. 조작적이죠. 그리고 그 매개체가 선교사들입니다. 배운 망덕도 유분수지 이런 얘기가 저절로 나오는 일이고 우리가 적어도 그 받은 것은 그래도 제대로 갚을 줄 아는 그런 국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너무 우리 나라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면을 보시면요.
쉽게 얘기해서 동양 최초의 미국과 같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미국과 같이 쌍벽을 이룰 수 있는 나라죠. 예. 그래서 이승만 박사님이 이제 출국하시면서 목표를 들리십니다. 목표를 왜 들리냐면 거기에 배제학당 때 자기의 영어를 가르쳐준 화이팅 선교사가 오웬 선교사하고 결혼하고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거기서 누굴 만나는 거니 어니스트 홀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네, 그런 인연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하와이에 잠깐 들려서요. 아주 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최초의 애국가를 부르십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그 일기를 번역한 건데요. 11시까지 연설을 하고 애국가를 불렀다. 그래서 애국가라는 말이 최초에 나옵니다. 그래서 윤치호 장로가 작사한 그 무궁화 노래가 1904년도에 이제 애국가가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그걸 최초로 부른 게 이승만 박사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갔는데 1년 만에 이제 아들이 오죠. 그 아들이 와서 워싱턴 포스트지에 특집이 실립니다. 예. 근데 타이틀이 보세요. 그래서 자기는 유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보모를 구하는 그런 광고와 함께 특집 기사입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태사는 한국의 메시아가 될지 모른다. 지금 타이틀이요. 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승만 자체가 그 당시에 조선의 메시아였던 거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미 미국의 언론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러면요. 있다는 예, 얘기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들도 그러니까 그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예, 근데 1년 만에 디프테리아로 네, 일찍 세상을 떠나서 예. 그 상처가 참 예. 어린 나이에. 예. 그래서 제가 이게 탈북 대학생들에게도 이런 역사 강의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탈북 대학생이 강의를 듣더니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이승만 박사의 아들이 있느냐 물어요. 그래서 있었는데 저렇게 어려서 죽었다 그랬더니 너무 탄식을 하면서 살았으면은 정말로 천재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거 하니 자기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의 피해를 봤잖아요. 예? 독재자의 바보 멍텅구리 같은.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걸 묻더라고요. 저런 천재적인 분의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더 천재일까? 그럼 얼마나 이 나라가 복일까? 그렇게 이해를 쉽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특집 기사, 그래서 아버지의 슬픈 역사, 그리고 최초의 진보적인, 그러니까 사실 최초의 진보주의자는 이승만 박사님이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세례 사건인데요. 이게 이제, 이승만 박사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여기 계일 선교사에게 세례를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를 계일 선교사가 안 주고요. 미국 가서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햄님 목사님을 소개해 주십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계일 선교사님이 그 이승만 청년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당신은 여기에 와 있는 모든 선교사들의 열매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줌으로 해서 그 영광을 나 혼자 가르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르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당신의 진정한 스승은 아펜젤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서 당신 세례 주면 아펜젤러를 볼 면목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거는 당신은 조선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워싱턴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그래서 미국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인맥을 형성해라. 그래서 이분에게 그 세례를 받도록 합니다. 여기가 세례를 받은 교회입니다. 네. 예. 요 안에서 받았고요. 이 교회입니다. 요게 그 세례 받을 당시 교회입니다. 웬관이 세례 받고 나서 이 교회가 헐립니다. 새로 짓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가요, 1947년도에 트루먼 대통령이 국가기념 장로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이취인식을 한다든지 세레머니를 하는 국가기념 장로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가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세례 몇 년 후배요? 48년인가요?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저기서 세례를 받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미국 역사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아이자원은 대통령이 되고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거죠. 그 세례 후배죠. 그래서
그 52년도에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한국에 오시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한미 동맹을 맺는 계기가 되고 할 때 6.25 동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지금 6.25 그 전쟁 중이죠. 중이죠. 이제 네. 휴전을 앞두고. 그래서 이 박사는 휴전 조건으로 이제 한미 동맹 또 그 군사 강대국 또 경제 원조 이거를 이제 요구하면서 진행을 할 때 그때 아이젠하워에게 선물을 하는데요. 뭘 선물하는 거냐? 고려 청자 이저백제가 아니라 바로 태극기를 선물합니다. 저는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영웅이고 콜롬비아 총장이고 그런데 아주 일제 36년 그 식민지를 받고 막 신생국인데 동족 간에 전쟁을 치른 정말 아프리카의 나이비리아보다도 못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네 국기를 아이젠하워가 선물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게 이제 아이젠하워가 얼떨결에 한 손으로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어디 감히 대한민국 국기를 한 손으로 받느냐. 그래서 두 손으로 받고 한 손으로 옮겨서 한 손으로 악수하는 장면입니다. 저런 당당하고 너무 이 놀랐죠. 분명한 그 원칙과 자존심 이걸 보여줘야 외국계에서도 우리를 무시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그 문재인 미국 방문했을 때 그 상황을 딱 비교가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 진짜. 이게 지금 몇 년 전이니까 지금. 근데 이렇게 당당한 정도가 아니라 아이젠하워를 완전 동생 취급을 하는 거죠. 저 때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당당해야 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한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태극기를 선물로 치운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너네 미국 1905년도 가스라테프트 조약 맺어가지고 우리 뒤통수 쳤지. 1919년도 우리 웰슨 자결주의 믿고 독립운동했는데 안 도와줘서 3.1운동 많이 다쳤지. 그러나 우리 민족이 지금 가장 어려울 때 지금이라도 도와주니 고맙다는 뜻입니다. 감사한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한국은 일반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야. 니네 미국 그래봐야 176밖에 안 됐어. 이제 니네가 도와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경제 발전하면 우리도 니네와 같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건데요. 너네도 국제 리더십을 발휘할 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 그때 우리가 도와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이게 이미 50년 전에 이승만 박사의 선배이신 스승이신 헐버트 선교사의 예언입니다. 이승만 박사의 평생 스승으로서 헐버트 선교사가 한국사가 드라마가 된다는 책을 쓰셨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패싱 오브 코리아, 대한적 멸망사 쓰셨거든요. 이 책을 쓰고 예언한 겁니다. 즉 자기가 미국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선을 배신한 거를 무척 분노하고요. 이 배신 때문에 너희가 일본에게 뒤통수를 맞을 것이다. 그게 진주만입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이 박사가 재패니스에다 책을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니네 미국도 언젠가 리더십에 어려움을 겪고 한계가 봉착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니네는 한국에서 인재를 찾게 될 것이다. 이미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이 박사가 품고 이 태극기로 아이젠하워에게 그 의미를 전달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평생 스승이었던 이 박사님하고 그 해방 전에 그 미국에서 건국 준비를 하실 때 모습이고요. 대한민국 건국되자마자 초청하십니다. 이제 헐버트 박사님을 건국 1주년 때에 그때 나이가 84입니다. 근데 헐버트 박사가 생명을 걸고 오시죠. 태평양을 건너서. 그래서 이게 이제 오리지널 사진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 미리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토요일 날 태극기 집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는 태극기가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 많이 국민들이 아시고 태극기 집회에 또 많이 참석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조시철 목사님과 함께 사진으로 다시 보는 역사적 진실 탐구
시간 마련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역사의 진실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이 시간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